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선관위가 여태까지 중립을 지켰던 선관위가 편향성 논란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논란에 그 어떤 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선관위가 이렇게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켜야 합니까? 그래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선관위원장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고 출석 요구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출석 요구서를 발의하면 또 이 큰 당이 이 수적으로 또 방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4.7 재보선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원회가 보인 불공정 어떤 그런 사례들 또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14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25명과 함께 이름을 올린 출석 요구안에서 오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노 위원장이 나와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4.7 재보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여당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이번에 재보선 때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택시 랩핑 광고를 제작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도 않은 채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이런 등의 요구는 쓰지를 못하게 그 자체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거는 민주당을 상징시킨다는 그런 뜻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내로남불은 뉴욕타임스에도 났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국 정치 이번에 그 패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패한 이 정권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선거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국제용어로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비슷하게 이제 내로남불 정권, 내로남불 이 정권을 지목하는 듯한 그런 정치 분석 기사를 써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파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글이 곧 국제어가 될 암이 이미 국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선관위 위원장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 수장인데 대정부 질문 출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서 선관위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 121조 5항이 있다면서 노 위원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 위원장이 실제로 국회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틀림없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부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6석의 오만과 독선 이건 이미 국민들 모두가 알고 국민들이 방역을 잘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을 지금 깊게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폭탄도 나오고 등등 해서 참으로 그 선거를 이겨놓고 폭주했던 그 폭주열차 입법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완전히 그날부로 사라졌습니다. 폭주열차를 타고 마음대로 주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국회의원도 무엇도 정치에 참여도 못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윤석열법까지 발의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시도를 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편향된 인사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근 5년 이내에 정당원이라든가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또 선거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개월째나 지금 머물러서 스톱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하는 짓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5개월 동안 깔아뭉개는 거.
이성윤만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5개월째 머물러 있다. 좋게 말하면 머물러 있다. 나쁘게 말하면 깔아뭉개고 있다. 더 나쁘게 말하면 엉덩이에서 깔아뭉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된 선관위 조혜주 상이면 또 조성대 의원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문 대통령 지지 활동 등을 했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캠프란 건 뭡니까? 아주 핵심 참모들아닙니까? 핵심 진영 아닙니까? 이 핵심 진영에 있었던 사람을 선관위에 장관급 상임위원을 시키고 조성대 의원 두 사람이 그런 중요한 포스트에 가서 중요한 비율로서 중요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편향성 논란이 더욱더 부채질되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야권을 반드시 단일화시켜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정권 교체를 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국민 여러분이 항상 각성을 해야 된다는 필연성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해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뭘 입법할지, 뭘 어떻게 할지 항상 국민들은 환경 감시를 철저히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암흑 시대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작년 7월 23일로 기억합니다. 자,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뛰어노는 대한민국은 다시 태양처럼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네. 절대 단일화의 길로, 야권은 모두 단일화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 개최를 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 등식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